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학본 특별 개정판. 저자 정명석. Audiobook 11. 하룻밤 3번의 죽을 고비. 상편. 전쟁터에서 적을 죽이는 것만 공적이 아니다. 베트콩을 생포하는 것도 공적, 적의 진지와 무기 창고를 찾아내는 것도 공적이다. 무엇보다 자기가 안 죽고 산 것이 최고의 훈장이다. 사선을 넘어. 1967년 우리 홍도깨비 부대의 앞마을에 베트콩들이 밤을 이용하여 와서 물품을 털어간다는 정보가 또 입수되었다. 이들은 해가 지면 땅거미 시간을 이용하여 산에서 내려온다는 것이다. 베트콩들은 산악 지역에서 제대로 군수 물품이 보급되지 않으므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대개 굶주리는 일이 많았다. 그들은 수시로 밤에 민간인 마을에 내려와 요령껏 아군의 눈을 피해 무력으로 물품을 털어갔다. 돈, 식량, 의료품, 옷, 기타 생활용품들이다. 가끔 마을을 털어가는 적들을 잡아보면 큰 자루에 상상치 못할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있었다. 베트콩들은 마을에 내려와 젊은 청년들을 잡아가서 자기들과 같이 활동케 하여 우리 아군과 싸우게 한다. 또 마을에 관한 것을 허니하는 그들을 이용해서 밤에 물품을 털어가는데 앞장서게도 하고 첩보자로 쓰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그들에게 협조해야 할지 아군들에게 협조해야 할지 모르는 입장이다. 베트콩들은 자기들이 하는 식으로 해야 평화가 온다고 하니 민간인들은 누구 말을 듣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이러지도 못하고 그때그때 환경과 처지에 따라 적과 내통하기도 하고 아군과 내통하기도 하며 살아갈 뿐이었다. 베트남 민간인들은 오랜 전쟁에 진절머리가 나서 그 어떤 나라 군인들이 와서 싸워도 해결된 것이 없으니 다 소용없는 일이라며 전쟁 그만하고 조용하게 마음 놓고 농사나 짓고 살게만 해달라고 했다. 아무튼 우리는 베트콩들이 마을에 내려온다는 정보를 듣고 그들을 소탕하기 위해 매복작전을 나갔다. 우리 소대가 매복작전을 급히 나간 곳은 차이산과 혼바산 사이의 벌판이었다. 우리 아군들은 땅거미가 내릴 즈음 시간을 맞춰 신속히 이동하게 되었다. 물론 적들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을 이용하여 이동한다. 그러하기에 잘못하면 매복 나가다가 이동 중인 적과 흔히 잘 부딪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급히 서둘러 갔다. 예상한 지역까지 어느 정도 온 것 같았고 아무래도 적과 부딪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동을 멈추고 공동묘지처럼 땅이 불룩불룩한 지역에 먼저 도착한 1분대부터 급히 크레모아를 설치하며 횡대로 배치해 나갔다. 제일 먼저 자기 매복 위치에 배낭을 풀어놓고 2인 1조가 되어 한 사람은 15m 전방에 크레모아를 설치했다. 주위는 땅거미가 짙어 어두웠다. 내 좌측 조는 이미 크레모아 설치를 끝내고 자기 위치로 돌아가 엎드려 있는 것 같았다. 늦게 도착한 나와 우측 조는 아직도 계속 설치 중이었다. 너무 캄캄하여 코앞에 있는 전우들도 잘 보이지 않고 형체만 어른거릴 뿐이었다. 옆에 있는 전우가 빨리빨리 하라고 툭툭 치며 귀속말로 말한다. 나도 조급히 크레모아를 설치하고 있었다. 이 순간 화앙 고막을 찢을 듯한 크레모아 폭발 소리와 그 폭풍의 충격으로 인하여 내 몸은 뒤로 낮아빠졌다. 이어 아군의 사격이 계속되었다. 신속히 몸을 뒤집어 땅에 납작 엎드렸다. 소대원 앞쪽에서 크레모아를 설치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아군들은 내가 엎드려 있는 방향으로 계속 사격을 퍼붓고 있었다. 나는 신속히 지역이 낮은 곳으로 기어 수평으로 날아오는 아군의 총탄을 피하기 위해 지역이 불룩한 뒤쪽으로 박박 기어가 엎드렸다. 바닥이 반 모래땅이라 손으로 파고 최대한 몸을 땅 밑으로 낮추며 엎드렸다. 아무래도 아군의 수류탄이 날아올 것만 같았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아군이 수류탄을 던져 터지면 나는 끝장이었다. 아군이 있다. 라고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집중 사격을 하고
크레모아를 터뜨리니 전혀 들리지 않았는지 연속 사격을 퍼부었다. 아군의 총탄은 내 머리 위로 비오듯 날아오고 엎드려 있는 불룩한 모래 지역에도 사정없이 박혔다. 예상치도 못한 일이라 나는 그때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 무슨 상황인지도 도대체 알 수 없어 비오듯 퍼붓는 아군의 총탄만 피해 엎드려 있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오직 하나님은 내가 번개같이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하게 하고 행동케 함으로 나를 늘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당황하지 않고 우선 엎드려 있었다. 틀림없이 적이 나타나 상황이 벌어졌든지 나를 적으로 오인하고 쏘았든지 둘 중에 하나였다. 내 몸에 실탄을 맞았는지 크레모아가 터지면서 그 탄알을 맞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정신만은 초롱초롱했다. 귀가 멍멍한 채 나는 또 소리를 질렀다. 아군이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군들은 듣지 못하고 계속 사격을 해댔다. 나를 보고 쏘지는 않을 텐데 분명 적들이 나타난 것이 틀림없구나 하고 판단이 되었다. 아무튼 나는 몸을 피해야 산다고 생각하고 모래땅 바닥을 손으로 계속 파가며 몸을 최대한 낮추어 엎드렸다. 수류탄이 날아오면 피할 길이 없다. 그러하기에 한치라도 더 땅바닥을 파고 들어가려고 손톱이 찢어지고 피가 나도록 의식 없이 땅을 파고 몸을 땅에 비비며 낮추었다. 하나님이 이런 판국에 나를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목숨 걸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번뜩번뜩 생각나는 대로 칼날같이 행동했다. 수류탄아, 제발 내 쪽으로 날아오지 말아라. 앞에서 수평으로 날아오는 수류탄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순간 빵 하는 소리가 나기에 수류탄이 날아와 터졌구나 생각하고 땅에 얼굴을 쳐박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대대에서 지원한 조명탄이 날아와 터진 것이었다. 칠흑같이 어둡던 주위가 금세 대낮같이 밝아졌다. 사격 중지. 그제야 소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간 조용해졌다. 나는 아군이 있다고 소리를 질렀다. 전우들은 자기들이 사격한 장소에서 아군의 목소리가 나니 깜짝 놀라 질겁하며 물었다. 아군이 있다고? 나는 화가 나서 야 이 새끼들아. 아군이 있는지 확인도 않고 총만 쏘면 되냐? 소리를 질렀다. 정신 못 차리고 총을 마구 퍼부은 곳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당황하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우르르 몰려왔다. 오히려 내가 이 어찌된 일이기에 내 대가리에 총탄을 그리 퍼부어대냐 하고 물었다. 그들은 크레모아를 설치하고 돌아와 엎드리자마자 적 5명에서 6명이 크레모아 앞에 얼쩡거리는 것을 보고 그들이 크레모아 선을 넘어오기 전에 즉시 폭발시키고 이어 사격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야 이 새끼들아. 적만 죽이려고 아군이 옆에 있는 것을 확인도 안 하고 크레모아를 폭발시켜 적 죽이는 것이 크냐 아군 생명 살리는 것이 크냐 했다. 이들은 옆에 있는 조가 크레모아를 설치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자기들의 크레모아 설치가 끝나고 곧 자기 위치에 돌아가 앞을 쳐다보고 있을 때 적이 나타나니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크레모아를 누르고 사격한 것이었다. 이때는 땅거미 시간이 한참 지나 주변이 캄캄하고 어두워 옆이 사람도 잘 보이지 않을 때였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신병들이라 침착하지 못하고 적이 나타나니 놀라 당황하여 아군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냥 크레모아를 누르고 작전을 벌인 것이었다. 이날 우리 조 가운데 내가 맨 가에 서 있었기 때문에 크레모아 터진 곳 바로 옆에 있었다. 나는 화가 치밀어 올라오고 욕설을 퍼붓고 싶었지만 전우들의 말을 듣고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자기들이 살려고 적들에게 총을 쏜 것인데 그 바람에 나만 혼이 빠지고 몸부림을 쳤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내 심정 알고 구해줄 자 있었으랴. 세상에 그 아무도 없었다. 오직 내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뿐이었던 것이다. 고로 그 전능자가 나를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나를 도와 구사일생으로 살린 것을 나는 누가 말을 해주지 않아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했다. 내 생명의 놋 성벽이신 하나님. 대대의 본부 포대가 쏘는 조명탄이 날아와 연속 터졌다. 주위를 대낮같이
훤히 비쳤다. 주위를 살피니 나와 불과 5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4명의 베트콩들이 방금 총에 맞고 쓰러져 아직 죽지 않고 꿈틀거리고 있었다. 소대원들은 시체를 확인하고 총을 노획했다. 나도 웅크렸던 몸을 그제야 쭉 펴고 전우들과 시체 확인에 들어갔다. 베트콩 시체 옆에 김이 모락모락 솟아오르는 밥공기 크기의 타원형 물체가 있어 궁금하여 손으로 만져보았다. 따뜻하고 두부 같은 느낌이 들어 자세히 들여다보니 머리가 쪼개지면서 튀어나온 적의 골이었다. 크레모아의 폭발에 적의 두개골이 깨지면서 싸고 있던 바가지 같은 해골은 날아가 버리고 그 속에 있던 뇌가 터지지 않고 튀어나와 땅바닥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던 것이다. 대낮같이 밝은 조명탄 빛에 뇌의 핏줄이 선명히 보여 틀림없는 사람의 골임을 알고 기겁을 했다. 나도 크레모아가 터질 때 적 바로 옆에 있었는데 생각하니 너무 끔찍했다. 하마터면 나도 적과 함께 잔인하게 이렇게 될 뻔했던 것이다. 내가 절대 사랑하는 신은 나의 죽음을 허락지 않으셨다. 아, 나는 이날 밤 베트콩과 같이 한 자리에서 어이없는 죽음을 당할 뻔했다. 크레모아에 죽을 뻔했고 아군의 총에 맞아 벌집이 되어 죽을 뻔했다. 정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밤이었다. 만일 내가 죽었더라면 이 억울한 죽음을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었으랴. 이렇게 귀하게 살려준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일생을 두고 감사하며 그의 몸이 되어 그의 일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야지. 이 몸을 가지고 모든 자들을 위해 뜻있게 살아야지. 하고 시체 확인을 하며 또 한 번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내 옆으로 6에서 7m 떨어진 곳에서 크레모아가 터지고 소낙비가 퍼붓듯 실탄이 날아왔으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막아주고 내 생명의 노성벽이 되어주셨다. 이에 감격하는 마음이 하늘까지 치솟아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합니다. 까몽까몽 하니 이때 내 머리에 깨달음이 스치기를 적의 생명을 내 생명같이 귀하게 여겨 생포함으로 살려줬던 생각이 떠올랐다. 베트콩들에게 휩쓸려 적으로 오인받고 전우들로부터 집중사격 크레모아 폭음 속에 음부에서 몸부림치던 날 상황 끝나 사방을 둘러보니 시체들이 줄줄이 엎어져 있네. 시체 옆에 두부 덩이처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이 있어 쳐다보았네. 먹을 것을 가지고 가다 집어던지고 죽었구나. 열대 지방의 무슨 음식이기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 뜨끈뜨끈한 음식을 가지고 가다 이렇게 되었단 말인고. 아, 불쌍하다. 나라도 대신 먹어주려. 쫓아가 보았네. 만져보니 베트콩 두개골 빠개져 골이 고스란히 뒹굴어 나와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네. 끔찍하다. 섬뜩하다. 나도 이렇게 죽을 뻔했네. 장대같이 퍼붓던 집중사격, 화산같이 터지던 크레모아. 누가 막아 내 죽음을 면하게 하였으랴. 전능자가 나를 살리려 노성벽이 되어주셨도다. 내가 살았기에 알고 말하리라. 소대장급 베트콩을 생포하다. 아직도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어디에 베트콩들이 숨어 있지 않을까? 모두 흩어져 조명탄 불빛 아래에서 여기저기 수색을 하고 있었다. 캄캄한 밤이라 조명탄만 꺼지면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조명탄이 꺼질 무렵 한 놈이 죽은 시체처럼 가만히 있다가 풀이 허리까지 무성한 산 쪽으로 뛰어 도망가서 엎드리는 모습이 순간 내 눈에 보였다. 나 혼자 보았기에 나는 즉시 쫓아갔다. 조명탄이 꺼지니 어두워서 어디가 어딘지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다시 조명탄이 터질 때까지 헉헉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며 긴장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몇 분 후에 대대포대에서 지원하는 조명탄이 또 꽝 터졌다. 주위는 다시 대낮같이 밝아졌다. 어디 있는가 계속 쳐다보니 20m쯤 떨어진 풀밭으로
허리를 바짝 구부리고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적은 내가 뒤를 쫓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계속 도망가고 있었다. 나는 유탄 발사기 사수라 유탄 발사기를 옆구리에 끼고 쫓아갔다. M79 유탄 발사기는 쏴도 실탄이 18m 이상 비행해야 터지므로 가까이에는 쏠 수 없지만 최대 400m까지 날아가고 살상 범위는 사방 20m인 고로 멀리 있는 적까지 섬멸하는 무서운 화기이다. 나는 28년대 유탄 발사기 명사수였다. 유탄 발사기 사격대회에서 1등을 하여 대형 냉장고를 타서 중대장에게 준 일도 있다. 그 후로 중대장은 나보고 적만 나타나면 내가 다 해치우라고 했다. 작전지에서 적이 먼 거리에 소그룹으로 나타나 도총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유탄 발사기 명사수이며 저격수인 나를 찾는다. 나는 그때마다 너무 괴로웠다. 하지만 그 무서운 무기를 적의 가슴에 겨누기보다는 살리는 데 써먹었다. 지금 내 앞에 계속 도망가는 베트콩은 내가 소지한 유탄 발사기로 한 발만 쏘면 끝나지만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 자유의 품으로 보내주기 위해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쫓아갔다. 적은 조명탄이 꺼지면 일어나서 뛰어 도망가고 조명탄이 켜지면 엎드려 기어갔다. 조명탄이 꺼져도 멀리 마을에서 비추는 가로등 불빛을 이용하여 쳐다보니 적이 풀밭에 엎드리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적은 어느 정도 아군의 위험한 지역을 피해 도망쳤다고 생각했는지 풀이 무성한 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 장소를 멀리 비추이는 불빛을 이용해 눈짐작으로 쫓아가 그 지역의 풀을 계속 밟으며 찾아 돌아다녔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나는 혼자 중얼거리며 분명 이 근처에 적이 숨은 것이 틀림없는데 이 새끼 다시 기어 도망갔나? 다시 조명탄이 터지길 기다렸지만 더 이상 터지지 않았다. 너무 캄캄하여 한치 앞도 안 보였다. 나는 바짝 긴장하고 이곳저곳 풀을 밟으며 담대히 찾아다녔다. 무릎 정도 높이의 풀밭이었다. 한참 여기저기 풀을 밟으며 적을 찾고 돌아다니는데 내 군홧발에 무엇인가 물컹한 게 밟혔다. 깜짝 놀라 비상용 플래시를 켜서 살짝 비추어 보았다. 땅이 약간 파여 들어간 풀 바닥에 적이 고개를 쳐박고 숨어 있다가 내 발에 밟힌 것이다. 적의 얼굴에 전등을 비추니 눈을 부릅뜨며 나를 무섭게 쳐다본다. 내가 M79 총구를 적의 얼굴에 들이대며 엿다일행 소리를 지르니 깜짝 놀라 풀밭에 엎드린 채 두 손만 들었다. 총이 있는지 확인해보니 없었다. 발로 엉덩이를 툭툭 차며 담대히 고함을 지르니까 그때서야 일어나 쪼그리고 앉는다. 번개처럼 적의 손을 뒤로 결박하여 묶은 후 일으켜 세웠다. 다시 몸수색을 해보았다. 허리에 탄띠를 차고 있는데 권총집이 있었다. 깜짝 놀라 총이 있는 줄 알고 자세히 보니 빈 권총집이고 권총은 없었다. 몸에 숨겼나 초긴장하여 급히 수색했다. 그러나 몸에는 대검과 수류탄 2발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것을 즉시 빼앗아 내 허리에 찼다. 그리고 권총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자기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아까 크레모아가 터지고 아군들이 비오듯 총을 쏴서 죽느냐 사느냐로 정신없을 때 잃어버린 것 같았다. 권총을 소지한 것으로 볼 때 이놈은 안 되어도 소대장쯤은 되는 것 같아서 단단히 다루었다. 같이 온 베트콩들은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았다고 멀리 도망쳤는데 내가 200m나 쫓아와서 이렇게 잡아갈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자기 딴에는 이제는 살았다 생각하고 풀밭에 엎드려 있었는데 내가 군홧발로 밟았으니 얼마나 질겁하고 놀랐을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 플래시를 들이댔을 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는 듯이 나에게 눈을 부릅뜨고 대들었던 것이다. 그럴 줄 알았으면 산으로 죽기 살기로 도망쳤을 것인데 정말 사람은 모르니 그렇게 위급한 중에도 여유를 부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무지가 참으로 한심했다. 내가 M79 유탄 발사기 총구를 맞박에 들이댔을 때 그는 너무 놀랐다. 유탄 발사기 총구의 지름은 5cm였으니 놀랄만도 했다. 총구가 새 눈알만한 소총에 맞아도 죽는데 그 큰 터널만한 총구를 들이대니 기가 죽고 질겁하여 나에게 더 대들지 못했다. 하지만 실상 그 총은 쏠 수 없었다. 만약 총을 쏜다면 적도 죽고 나도 죽기 때문이다.
만약 적이 그 순간 당황하지 않았다면 소지하고 있던 대검으로 나를 찌르고도 남았다. 사람이 위기 때 당황하면 생각이 막히는 것 같다. 나는 잡은 적을 단단히 뒷결박하여 앞에 세우고 우리 소대가 매복 섰던 지점으로 플래시를 밝히며 끌고 오고 있었다. 적만 잡으려고 의식 없이 뛰어왔던 거리는 200m도 더 되는 것 같았다. 한참 돌아오다 보니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크게 소리치며 나 여기 있다고 대답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작전이 끝나고 인원 파악을 했을 때 내가 없으니까 적에게 잡혀갔나 걱정하여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깜깜하여 지역을 구분할 수 없으니 조명탄을 띄워달라고 했다. 전우들은 즉시 소지하고 다니는 작은 소형 조명탄을 공중에 터뜨렸다. 그 불빛 아래 적을 끌고 정신없이 뛰었다. 어느 정도 뛰어오다 보니 소대 전우들이 불빛에 보였다. 어디 갔다 왔냐? 화가 났다는 듯이 내 속도 모르고 소리를 질렀다. 내가 없어져서 지금까지 당황하고 찾았던 것이었다. 적을 생포해왔다며 끌고 온 적을 보이니 모두 깜짝 놀랐다. 손전등을 들이대며 잡아온 적을 보고 모두들 내게 용감한 전투병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역시 베트콩을 생포하는 사냥개야 라고 말했다. 잡아온 포로가 권총집만 있고 권총은 없다고 하니 소대장은 내일 아침에 찾자고 했다. 위험하니 즉시 자리를 옮겨야 한다며 소대원들을 매복 자리에서 100m 이상 후방으로 철수시켰다. 잡아온 적이 도망가지 못하게 다리를 묶고 손은 풀어주었다. 그리고 4명이 근무하며 날이 밝기까지 그를 지키기로 했다. 내가 잡아왔기에 나도 같이 근무를 섰다. 나는 안심하라고 베트콩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춥지도 않은 열대의 한여름 밤이지만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쌓여 겨울철에 해 떨듯 온 사지를 떨었다. 내가 잡아온 사람이기에 더욱 안쓰러워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마음을 안심시켜 주었다. 내가 너를 죽이려 했으면 아까 죽였다고 하며 자유를 찾아 살라고 위험을 무릅쓰고 생포해 왔다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 시레이션을 따서 먹으라고 주면서 나도 같이 먹으니 그도 마음이 놓이는지 먹기 시작했다. 배가 고팠던지 정말 맛있게 먹었다. 그 먹는 모습을 보니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적을 생포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 되면 평화, 둘이 되면 싸움이로구나. 하늘 아래 다 똑같은 인생들인데 전쟁 때문에 잔인한 짓들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이 깊은 밤이었다. 통솔하는 부하들이 다 죽고 자기만 산 것을 알고 하룻밤이라도 더 살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지 나와 도란도란 얘기를 했다. 그저 까몽까몽하며 베트남 말로 감사하단 말만 계속했다. 잡히지 않았을 때는 영웅같이 보이더니 잡아놓으니까 연약하고 불쌍했다. 잔칫날에 잡으려고 사다 놓은 돼지만 봐도 안쓰러운데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를 쳐다보니 나도 같이 초조한 마음이었다. 내가 잡아온 목적대로 되어야 되건만. 그냥 인생을 살면서도 사람들은 앞날에 대한 불안과 초조와 걱정을 땅이 꺼져라 하는데 이 베트콩은 이 순간 얼마나 애간장이 타며 또 앞날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 얼마나 초조하며 불안할까 하고 이해가 되었다. 참으로 애간장, 속 간장이 다 타는 베트콩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깨달으니 내 마음도 괴로웠다. 죽음을 앞에 둔 인간의 운명은 참으로 보잘것없었다. 인생은 누구나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힌 사람과 같은 운명들이다. 아까 그 자리에서 그냥 살려보내줬더라면 내 마음도 편했겠건만 살아 돌아가서 또 아군의 목숨, 아군의 생명을 처참하게 죽일 것이 뻔하니까 그러지도 못하는 내 양심의 입장이었다. 아무튼 포로 수용소로 보내어 거기서 마음을 돌이켜 자유의 품에 살게 하려고 잡아왔으니 일이 잘 되기만 소원할 뿐이었다. 저자 소개